네, 안녕하세요. EBS 수트 2강 3점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5쪽이고요. 자, 그림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근육 X의 수축을 골격근의 수축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근육 세포 내의 세포 소기관 Y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여러분 세포호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는 미토콘드리아 맞고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재료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방출되며 에너지 일부는 열로, 일부는 ATP 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TP고 여기가 ADP겠죠? 여러분 ATP, ADP 차이 아시죠? ADP의 D는 다이, 즉 두 개란 뜻이고요. ATP는 트라이, 세 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 인산기가 두 개냐 세 개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랑 인산을 붙여야 세 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기획은 산소가 맞고요. 가에서 X가 수축할 때, 골격근이 수축할 때, 근수축 과정에서는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용되죠. ATP가 다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근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그림은 세포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서 디귿은 ADP, ATP, 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러면 또 세포의 생성물인 기억이 물이고 여기 무기인산이 있으니까 ADP 둘이 붙으면 인산기 3개짜리 AT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기 기억 맞고요. 보기 니은에 과정 1에서 과정 1 뭐죠? 이겁니다. 즉 ATP가 ADP로 분해되는 그때 에너지가 나와서 과정 2, 즉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ADP가 ATP로 전환될 때 인산기를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2개에서 3개로 가는 거니까 인산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5번입니다. 자, 26쪽으로 와서 MBL 나오네요. 마이크로 컴퓨터 베이스드 라보레이터리 그래서 MBL이라는 어떤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가진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매해 1학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이 MBL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1학년들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이 MBL이라는 장치가 지금 이 문제 푸는 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효모의 세포 측정 실험입니다. 그죠? 자, 용액을 보시면 5% 포도당 용액과 10% 포도당 용액을 순서 없이 넣었고 A는 증류수, 효모액도 없습니다. A가 대조군이고 BC가 실험군인 걸 알 수 있고요. 기체 X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O2, CO2 중 하나인데 여러분 세포 하면은 발생되는 생성물은 당연히 CO2죠. 그래서 CO2 센서를 꽂아야 됩니다. 자, MBL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이렇게 측정했던 시간에 따른 X의 총 발생량을 측정해보니 C가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C가 제일 많으니까 농도가 높은 10%짜리 포도당 용액을 니은이 이제 10%고 기억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는 CO2 센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10% 포도당 용액 다 맞죠? 자, T1일 때 여기 있습니다. T1일 때 보시면 포도당이 분해되는 속도, 여러분 곧 포도당이 분해되는 속도가 곧 CO2의 발생량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네, 포도당이 분해돼야 세포호흡되면서 CO2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B가 C보다 빠르다고 하면 안 되죠. C가 CO2의 발생량이 더 많으니까 C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아니 뭐 지금 잘못했잖아. 여러분 보기 니은에 그죠? 실컷 여기에 10% 니은 적어놓고 기억은 10%다 맞다 있다 그지? 이런 실수를 간혹가다 합니다 그죠? 수능에서 이런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지? 좋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으로 가서 반딧불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특징 얘기했고 발광 물질 루시페린이 있는데 이 루시페린이 산소 위에서 산화되면 빛이 나오고 루시페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용한다. 자, 기억 볼게요.
반딧불이의 발광 과정에서 루시페린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그쵸 산소에 산화되면서 빛이 되니까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게 이제 생물 발광입니다. 사람의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면 물과 이거 위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해서 분해시켜서 물과 CO2가 나오는 세포호흡 맞습니다.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 관련. 그렇죠. 여러분 효소가 다른 말로 뭐예요? 생체 촉매입니다. 생체 촉매. 생명체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애들을 효소라고 하고 주성분이 뭐죠? 단백질입니다. 그지? 뭐하냐 지금.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화학 반응이 관여한다 5번이죠. 지금 좀 몽롱합니다 사실. 너무 졸려요. 다시 좀 잠을 깨고 정신을 말짱히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쪽에 5번으로 가서 그림가는 외부 온도에 따른 동물 A와 B의 체온을 나타냈고 나는 외부 온도에 따른 A, B의 물질 대사율을 나타냈다. 여러분 보시면 외부 온도가 달라져도 거의 체온이 일정한 A가 이제 정온 동물이고 사실 B는 그 변온 동물이죠. 자, 외부 온도가 25도에서 15도로 낮아지면 세포호흡. 여러분들 이 물질대사율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질대사가 세포호흡이 물질대사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자, 25도 여기에서 15도 뭐 이쯤에서 이쯤으로 낮아지면 A 같은 경우에는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그죠? B도 떨어지고 A는 올라갑니다. 그죠? A는 온도가 떨어질 때 오히려 대사율이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외부 온도가 25도에서 15도로 낮아질 때 A에서는 대사율이 올라가니까 호흡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자, 구간 1에서 여기 있습니다. 구간 1. 외부 온도에 따른 체온 변화는 B에서가 A에서부터 크다. 당연하죠. B는 지금 체온이 이만큼 변했는데 A는 거의 변하지 않았죠. 맞고요. 외부 온도가 30도일 때 생물체 단위 부피당 물질 대사에 의한 열 발생량. 여러분 이 물질 대사에 의한 열 발생량도 결국 이 물질 대사율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0도일 때 A보다 B에서 대사율이 더 크죠? 그러면 열 발생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네? 참.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금 이 Y축을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럼 30도일 때 A는 여기고, B는 여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B가 높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B는 수치가 지금 2%예요, 2%. A는 뭐야? 요 밑에 있어도 거의 10%야. 이 Y축에 있는 이 범주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걸 놓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함께 표현했으니까 더 위에 있지만 B가 수치로는 A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열 발생량은 A가 더 많다. 맞아요. 이거 참 그죠? 숫자 안 보면 틀리게 하는 조금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가는 사람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질 X가 소화과정을 거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다. 나는 화학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중 하나고 기니디리는 요 네 가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암모니아인데 질소니까 당연히 X는 단백질일 것입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고 세포호흡 했으니까 여기 물 나와야 되고 그죠? 산소 필요하고 그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돼서 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기역과 리을. 기역 뭐예요? 아미노산과 리을. 요소를 각각 구성하는 원소 모두 질소 맞죠? 둘 다 질소 노폐물이잖아요. 아니지. 아미노산은 질소 노폐물은 아니지. 요소가 질소 노폐물이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된 기본 단위입니다. 자, 디귿은 물이고요. 과정 1과 2에서 모두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는 에너지를 이 갭만큼 방출합니다. 즉, 얘는
이화작용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자, 근데 과정 1은 보시면 요겁니다. 즉, 단백질이라는 이 덩어리 큰 게 아미노산으로 쪼개졌으니까 이화작용이 맞아요. 근데 2는 보시면 요 2는 즉 두 개를 세 개로 붙입니다. 두 개짜리를 인산 붙여서 세 개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2에서는 나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정 2를 보고 요 과정 2를 보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데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포호흡은 전체적으로는 이화작용이 맞아요. 왜? 포도당이라는 이 사이즈 큰 놈을 쪼개서 결국 물과 CO2로 완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 맞지만 그 세포호흡으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인산화해서 ATP를 만드는 요것만 봤을 때는 요거는 이화작용이라보다 오히려 동화작용에 가까워요. 요것만 보면. 그죠?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인산화해서 ATP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2를 배우시면 세포호흡 과정을 이렇게 해당 TCA, 산화적 인산화로 나눠서 이렇게 배우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생원에서는 그냥 세포호흡을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데 ATP 합성은 뭐야?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 맞습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이 맞는데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 그래서 이 ATP가 합성되는 요것만 2만 제한적으로 봤을 때는 이화작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